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11시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여의도에 있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거운동본부로 축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에는 사선 의원인 권영세 씨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형 선거운동본부를 갖추겠다고 결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2030 세대에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영혼을 담기 위한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는 모두 내 책임이다 라고 딱 정리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과 전 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언도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 돌출 행동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쁜 결과는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별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결별로 볼 수는 없다면서 아주 완곡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 연기를 하라는 발언, 우리가 시나리오 써줄 테니까 후보는 연기만 하면 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대위 해체의 한 격발 효과를 냈다는 것은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나 이준석 대표나 다 국민과 당원이 뽑았고 그 목표는 정권 교체하라고 뽑아준 것이니까 똑같은 명령을 받은 거니까 이준석 씨도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할 것이다. 선거 관리는 내가 책임지고 하고 당은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의 토론을 깊이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3회의 법정 토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추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했고요. 홍준표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같이 경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단일 대우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냥 반복을 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국민이 한다. 단일화는 선거 캠페인 중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30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030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데 대한 아주 깊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대책본부에 2030 마음을 잘 잃는다고 알려진 이준석 대표를 참여시킬 생각이 없느냐 하니까 그건 아니다. 선거운동은 꼭 직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곤혹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처와 뭐 장모까지 포함해서 집중 수사를 2년 가까이 받다 보니까 아주 심신이 지쳐 있다. 요양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처벌 받을 걱정은 없다고 아무리 해도 본인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한다. 오히려 건강을 추스려야 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측근들이 전행을 한다는 이런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이가 정치 기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완곡하게 넘어갔습니다. 공직기구에서 물러나면 국민들 걱정할 일은 할 수가 없다. 선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권 교체를 위한 이런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사퇴에 대한 지금 여론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대위 구성은 내 권한이지만은 이 대표의 거취는 내 소관 밖의 문제다. 이 대표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라는 모범 답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것까지 이 대통령 후보가 신경 쓰다가는 선거운동 언제 하느냐. 그것도 해결 못하면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정당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함축된 의미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선대위를 해체하더라도 정책본부는 이 조직이 방대하고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내어놓아야 할 전문성이 있으므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는 이 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명 인사를 모시는 식의 인재 영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청년 세대를 선거운동에 많이 참여시키겠다. 그렇다고 해서 2030 표심만을 위한 그런 거는 또 곤란하지 않느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는 실언이 없었어요. 말은 좀 천천히 했지만은 이 사람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쇼를 하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여의도에서 딸고 딸은 정치인보다는 정치 신인의 아주 순수한 아마추어 냄새가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초췌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고민 많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큰 줄기에서 이 말썽 많은 특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옥상옥이고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되지. 그게 뭐 총괄이 붙고 상임이 붙고 해가지고 감투가 그래서 사실은 상황 노릇하고 나중에는 아나무인으로 변해가지고 후보에게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선대위 개혁안을 발표를 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개혁안은 좋은데 그러면 총사퇴하라. 막 그 뜻이 관철된 거죠. 총사퇴하고 이참에 선대위를 해산해버리고 새 출발한다. 이렇게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의 쿠데타 모의가 진압이 되고 이게 윤석열의 역전성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